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래밭에 왔습니다. 이제 개화가 시작이 돼서 집 앞에는 일단 다 폈고요. 지금 유목인데 여기는 유목이에요. 이제 나무 식재된 지는 올해로 3년 차. 식재는 만 2년 됐고요. 1년생 삽목 이제 만 2년 동안 키워 올려서 이렇게 이제 열매를 올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일부 열매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일부 이제 뭐 수확할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달았는데 올해 사실 냉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꽃개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돼서 단과지 형태로 해갖고 일정하게 물고 나왔어요. 이제 12과에서 많게는 21과 이 정도 이제 꽃개수로 그렇게 물었는데 한 주당 올해는 이제 많은 거는 10kg 적어도 5kg 이상 수확을 예상을 했었는데 꽃들이 많이 날아가는 바람에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래도 꽃들은 이렇게 이쁘게 잘 물었습니다. 물고 지금 피고 있고 또 안쪽에 이렇게 열매들이 보입니다. 저렇게 이제 씨방이 보이고요. 열매들입니다. 저게 열매들이고 안쪽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만개예요. 지금 이 상태를 만개라고 합니다. 만개. 그리고서 이 안에 보면 이제 새카맣게 있는 것들이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암술인데요. 안쪽에 있는 저 수술 속에 잘 보면 꽃가루들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저 수술이 연글면서 꽃가루를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날파리들이 살짝살짝 돌아다니는데요. 쟤네들이 이 암술 끝부분에 있는 요 꿀들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꽃가루로 같이 부비부비 해주면은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벌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져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매년마다 항상 일정하진 않은데 벌들이 올해같이 이제 작년에도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벌들이 많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도 단 한 마리도 벌이 안 보여요. 벌들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벌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열매가 수정이 되는 거, 열매가 달리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상관없이 열매를 물고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만개하고 이후에 바로 착과가 되더라고요. 지금 집 앞에 있는 나무 한 주 같은 경우는 테스트용으로 갖다 놓은 나무는 이미 착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밭에 지금 올라와 봤는데 이쪽 산 쪽이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개화기 관련해서는 이제 꽃이 만개하면 성목들 보면서 이제 개화기 관련해서 이제 작년처럼 올해 특이사항이랑 이제 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이제 짚고 한번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꽃들은 냉해 안 맞고 이제 잘 피해간 친구들이 이렇게 꽃이 잘 맺었고요. 엄청 달렸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올해 냉해 없었으면 여기도 정상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조금 날라가 가지고 도장지 그리고 장과지 형태로 막 쭉쭉 뻗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죠. 하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불만은 있지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좀 더 관리하고 주의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제 잘못이고요. 일단 양지 쪽 지금 햇빛이 드는 쪽은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암꽃과 숫꽃 그리고 내 거는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로도 이제 잠깐 써가지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수분수였어요. 수분수. 순나무를 오인해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심어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열매가 안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숫꽃과 암꽃을 구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숫꽃은 꽃개수가 많아요. 가운데 중앙화를 가운데 있는 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꽃을 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쑥나무 같은 경우는 최대 7개의 꽃을 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꽃을 물고 대신 이제 나무 자체의 줄기색이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뭐 섞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꽃인 경우에는 과경 하나에 3개의 꽃을 물고요. 가운데 게 크고 양쪽에 있는 2개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균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조금 관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시고 또 이제 만져보면 꽃을 안쪽에 이제 절단을 해보면 가운데에 이미 열매를 맺는 암나무들은 씨를 갖고 있어요. 씨 방을 갖고 있죠.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나무들은 없어요. 수꽃들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일부 이제 과원 이제 제가 방문해서 좀 이제 좀 보고 가라 해서 이제 한 번씩 가보면은 수분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분수를 배치해야 되는 나무들의 품종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수를 배치해야 되지만 이제 원래는 수분수 배치 안 하고 이제 원했던 품종이 어 특정 품종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무가 섞여서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다래나무가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3년 기다렸는데 꽃만 있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나무가 절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날라갔는데 4년 동안 기다렸는데 4년 후에 보니까 꽃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수분수더라고요. 그래서 밭에서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밭에서 이틀 동안 울고 짜증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오기도 생기고 물론 이제 4년 동안 기다린 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럴 바에는 뭐 아니면 도다 싶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냥 찾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다래나무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멀리서 봐도 대충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조금. 그래서 나무 그리고 꽃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상태가 어떻다, 얘가 원하는 게 뭐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꽃이 떨어지는 시기, 꽃이 왜 떨어지냐, 음, 뭐 나는 꽃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수분수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 문제도 있습니다. 미량요소 부족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저 이제 과경이죠. 여기 화경 끝부분 요 꼬다리요. 요 부분이 이제 약해서 탈락하는 경우, 그리고 도장지 신초와 함께 쭉 뻗을 때에는 당연히 영양생장 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무가 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안 나눠줍니다. 그럴 때에는 낙화 또는 낙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도장지가 쭉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장과지 형태로 쭉 뻗을 때에는 신경을 안 써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냉이가 살짝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고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럴 때에는 최대한 수세를 빨리 뻗쳐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장지를 쭉 뻗쳐서 수영을 빨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는 조금 소모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막 뻗잖아요. 지금 막 뻗어 나갑니다. 엄청나게 뻗어 나가는데 사실은 요 중에서 요거 하나는 잘라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앞에 꽃눈이 다 날라갔어요. 좀 뭐 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교체하려고 나중에 교체하려고 이렇게 놔둔 거고요. 최소 이런 애들은 이제 뻗으면은 2m 이상 나가요. 3m까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눈이 깔끔하기 때문에 요걸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도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측지 뽑아 놓은 거고요. 지금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꽂는 지금 가지가 나와 있는 위치를 보면은 이 하단부에서 나와 있어요. 당연히 냉해로 먼저 그 눈들이 다 날아가고 뒤늦게 나온 눈들은 도장지라고 했잖아요. 뒤늦게 나온 눈들, 이게 뒤늦게 나온 눈들이에요, 전부. 일찍 나온 눈이라면 이렇게 꽃눈을 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나온 눈들이기 때문에 도장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수세는 왕성하지만 눈이 튀어나온 위치는 하단부 또는 뒤쪽이에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윗부분에서 나왔던 애들은 이런 식으로 냉해로 갔고요. 다래나무 어렵습니다. 이 냉해 때문에 어려운데 많이들 고생하실 거예요. 그리고 냉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다래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 결핍과 관련해서는 사실 매년 말씀을 드려요. 개화 전,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 이전에 붕산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붕산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붕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붕사도 이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저는 쓰는데 포도밭에 쓰던 거예요. 포도밭에 쓰던 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200평당 1kg짜리 한 포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온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든 아니면 과온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게 좀 부족하면은 이제 칼슘 이제 요게 붙어 있는데 힘을 주는 미량 요소들이 결핍될 수 있어서 예, 붕사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고요. 예, 포도와 기준으로 똑같이 해서 줍니다. 물론 이제 포도나무랑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얘는 신초 도장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는 다소 반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같은 내내 덩굴성 식물이면서 속성수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준해서 거름이나 비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해보면은 예,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열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낙과라든지 낙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해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8년 동안.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똑같이 가야죠. 일단 검증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개화기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 개화기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꽃이죠, 꽃. 저 꽃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개화가 완전히 다 됐을 때 성목을 기준으로 해서, 유목은 사실 지금 이렇게 개화가 됐어요. 이렇게 개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렇게 됐는데 안 이뻐요. 유목들은 휑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이, 예,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메우고 있는 저쪽 성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이제 뭐 그 사진으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밭에 와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재밌습니다.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보고 저도 구경도 하고 뭐 이제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도 또 들어보고 하면은 예, 다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타래나무. 예, 남겨주시고요. 저는 일단 마무리하고 또 이제 개화 완전히 끝나고 나면 개화가 완전히 됐을 때 만개기 한번 성목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